네,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연구원 안기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식품연구원에서 식품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품연구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과정에서 오픈소스를 사용한 사례에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가 이제 코드를 공개해서 활용한다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제 오픈 사이언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 등등도 이제 공개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플랫폼에 대한 구축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에 들어가게 될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관점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연구원은 이제 지금은 전북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을 한 상태고요.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 창출, 성과학습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서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설립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이제 식품과 관련된 R&D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임무는 보시는 7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식품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식품연구원이 하고 있는 R&D 활동도 설명을 같이 드릴 건데요. 식품 연구하면은 이제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거나 먹거나 이제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품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식품과 관련된 소재 분석 기술이라든지 식품의 기능성, 그다음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 분석, 그리고 이제 식품을 섭취하는 것과 관련된 감각 인지 기술, 식품을 가공하기 위한 가공 기술, 그다음 식품 안전과 관련된 안전 기술 등 다양하게 R&D를 사용하고 있고, 뭐 기초 연구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활용을 하거나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각자 그 다른 연구기관도 비슷하겠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연구 분야가 저희 연구원 안에서 작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연구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각각의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와 관련된 뭐 대사물질 데이터라든지 기능성에 대한 연구 데이터, 뭐 미생물에 대한 미생물 분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각자 잘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이제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가장 커지고 있고 이제 AI와 관련된 기술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서로 간의 연구 데이터를 이해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관련된 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기술적인 R&D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 간극들을 좀 없애고 각각의 연구 분야가 서로를 이해해서 융합을 하거나 더 큰 R&D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던 식품 연구 정보를 상호 연계하거나 융복합하고 표준화해서 1단계에서는 내부 연구자들에게 데이터 기반 연구 플랫폼을 제공하고, 2단계 종단에는 그 외부에 개방하고 여기서 발생한 어떤 플랫폼들을 공동 활용해서 식품 분야에서 연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1번에 표시된 연구 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에서 저장 인프라라든지 그 저장 인프라에서 사용될 서비스들이 올라가게 될 가상 머신들, 뭐 서버라든지 DB 관련된 인프라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이제 인프라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식품 분야의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미생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파스타큐 데이터 같은 경우에 용량도 굉장히 크고, 하지만 뭐 물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센서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표시되는 로 단위의 데이터로 저장이 되거나, 데이터의 형식이나 형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용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뭐 웹 서비스라든지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갈 서버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축할까에 대한 고민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뭐 민간에 나와 있는 서비스되는 것들이나 제품을 사용하면은 쉽게 구축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이제 식품 R&D 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작은 단위인 이제 대학에서도 유사하게 구축할 수 있는 어떤 롤을 만들자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을 탐색을 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토리지는 이제 파일 스토리지나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식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고, 블록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일을 블록 단위로 나눠서 분산 저장하는 방식이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데, 그 오브젝트 단위로 스토리지를 저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했던 게, 블록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둡 기반의 이제 하둡 파일 시스템이 있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제 세프라 그래가지고 오브젝트 스토리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구축하는 당시에는 하둡은 이제 좀 오래된 기술이다 보니까 커뮤니티라든지 관련된 레퍼런스가 좀 많이 있었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사용된 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레퍼런스 찾기가 어려워서 실제 구축하기 쉬운 쪽으로 이제 HDFS를 이용해서 블록 스토리지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이제 블록 스토리지 구성하는 경우에는 서버 노드 단위하고 그때 서버 간에 이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거나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하둡 기반의 데이터 스토리지를 구축을 하게 되었고, 데이터 단위는 1.8페타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 그 스토리지를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플랫폼이 구축돼서 이제 웹베이스로 올라가게 된 서비스를 올려야 되는 서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세세부 과제가 있고,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는 또 세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종단에는 하나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서버 구성이 필요했고, 물리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서버 운영이라든지 뭐 재구성, 그 연구 과정에서 서버를 다시 설치하거나 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 기술을 사용해야겠다라고 했었고요. 가상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머신을 올리는 방식하고 그 도커 같이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고민했던 거는 컨테이너 기반인 경우에는 이제 그 가상 머신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그 수정이라든지 디플로이하는 과정들을 컨테이너 베이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식품 쪽 R&D에서는 이 정도의 기술을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레거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오픈 스택을 이용해서 VM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5개의 물리 서버에서 웹이나 와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오픈 스택 기반의 VM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 서버 같은 경우에서도 오픈 스택 이용해서 GPU를 제공하거나 GPU 기반으로 된 뭐 분석 프로그램들을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제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품연구 연구 데이터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얘기는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어떤 그 인프라를 구성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인프라 속에서
그 또 다른 이제 오픈을 위해서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저희가 이제 관리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진행하려고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DMP라고 해서 불리기도 하고, 이제 수탁 과제나 그 다른 출연연 중에 이제 이미 운영하시는 기관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그 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공동 활용이라든지 이제 외부에 공개가 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관리 계획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데이터의 설명서를 이제 연구 초기에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 관리 계획 안에서 연구 데이터의 구성이라든지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 관리 계획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데이터 관리 계획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매년 발생하는 연구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서 이제 필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표준화하거나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지를 이제 데이터 관리 계획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연구 데이터 플랫폼에 제출하실 때는 이제 입력된 연구 데이터 셋에 따른 실제 생성된 연구 데이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차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을 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데이터 생성을 하시고, 연말이나 이제 차년도에 그 해에 생성한 연구 데이터를 기관에 이제 기탁하게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공개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별 관리 계획 등을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해당 데이터의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 서술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5월 1일에 시행되는 요령을 제정하였고요. 저희가 이제 하는 방식은 데이터 관리 계획을 통해서 데이터를 무조건 공개하는다기보다는 저희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데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그 연구 데이터들의 단지 이제 그 연구 데이터가 공동 활용이나 아니면은 향후에 이제 외부 공개가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들은 그 DMP에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보호하고 데이터의 정보는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관리 계획에 따른 프로세스를 이제 도식화해 본 건데요. 이제 실제 데이터를 생산하는 연구자가 데이터 생산을 하게 되면 데이터 생산을 하시게 될 때 DMP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생산하셔야 되고, 근데 뭐 계획에 없던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인프라를 기반으로 돼 있는 이제 블록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공개 시점이 도래하거나 데이터가 외부에서 이제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 검토 과정을 거쳐서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이관된 내용만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가 실제는 공개하기로 하였으나 어떤 사유, 뭐 특허라든지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공개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담아서 요령해서 해당 사항을 검토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실제 연구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보호하는 과정에서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극대화해가지고 플랫폼에 담아서 이 플랫폼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데이터를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구 데이터가 저희는 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연구 데이터의 품질 관리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에서 양식 검증이라든지 내용 검증을 2단계로 추진하고 있고요.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DMP에 관련된 부분들이 성실히 작성되었는지를 그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은 데이터위원회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내용적인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연구 데이터를 저희 기관에서는 그 기관 차원에서 수집하고 그 다음에 목적 자체는 연구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목적으로 현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가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목적이 연구 데이터의 공동 활용이다 보니까 연구 데이터가 많이 저장된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공개됐을 때 실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잘 찾기 위한 부분도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검색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검색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구 데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실제 일반적인 검색 엔진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키워드 기반의 검색에서 그 키워드를 확장하거나 그 키워드를 좀 증강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검색을 구성하는 부분에 이제 검색 질의를 하게 되면 검색과 관련된 단어들을 찾아가지고 그 문서들을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색어가 이제 식품과 관련된 검색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을 검색하거나 이렇게 단편적인 단어들만 가지고서는 실제 내가 원하는 어떤 정확한 키워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문서 검색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단어들을 확장하거나 좀 더 명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논문을 이용해서 지금 검색 확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방법은 이제 논문에서 어떤 말뭉치를 수집해서 그 논문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들에 대한 뭐 시료와 관련된 정보, 그다음에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 연구에서 나온 결과적인 데이터에 대한 엔티티들을 찾는 모델을 저희가 학습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 6,000개 정도 가량의 논문 초록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이제 논문에서 사용한 소재가 무엇이고 그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이 무엇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들을 태깅하는 데이터를 생성했고요. 네, 수집한 정보는 뭐 36만 개 정도의 논문 정보를 지금 수집해 놓은 상태인데요. 36만 개 중에서 6천 개 정도는 이제 사람이 태깅을 해서 만든 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연구자들이 찾고자 하는 연구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논문 정보하고 확장을 해서 실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수집한 연구 데이터 그 부분들을 이제 연구자들이 쉽게 데이터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 연구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연구자가 데이터 기반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식품연구원에서 잘 하고 있는 식품 연구 데이터부터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 있는 연구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고 그 두 개의 데이터를 확장해서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아서 연구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는 분석 플랫폼까지 연결해서 통합된 그 데이터 기반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식품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싶은 데이터 혹시 있으시거나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아래 데이터 kfr.re.kr로 연락을 주시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